여러분, 오랜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른 중반, 소위 35쯤의 동창회 풍경은 참 묘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는 공무원이 됐고, 또 누구는 작은 사업을 한다며 명함을 돌립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들 적당히 유행하는 브랜드의 코트를 입고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차키를 봐도 그놈이 그놈입니다. 연봉 차이가 나봐야 세전 기준으로 몇백, 많아야 1,000만 원 차이겠죠. 세후 월급으로 따지면 고작 치킨 몇 마리 더 사 먹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주 치명적이고 달콤한 착각에 빠집니다. 아, 인생 별거 없구나. 다들 나처럼 비슷하게 사는구나. 내가 크게 뒤처진 건 아니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거대한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동영상이 아닙니다. 그저 찰나를 포착한 정지 화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자산이라는 엔진이 이미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대를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20대는 모두가 가난합니다.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닌 이상 20대의 내 힘으로 큰 자산을 일군다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들 출발선에서 신발끈 묶고 있는 단계죠. 하지만 30대는 다릅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소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방향을 오롯이 내가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계급의 이동은 사실상 30대 후반에 종료됩니다. 40대가 되면 소득의 격차보다 자산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이벤트 호라이즌, 즉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30대 동창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는 자신의 자원을 감가상각 자산에 쏟아붓고 누군가는 증식 자산에 밀어넣습니다. 전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자동차, 명품, 과도한 여행에 돈을 씁니다. 반면 후자는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새끼를 치는 주식, 부동산, 그리고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자기개발에 돈을 씁니다. 30살에 시작된 월 150만 원의 차이, 10년 뒤 40대 동창회에서 이 차이는 단순히 1억 8천만 원이 아닙니다. 복리 수익률과 자산가치 상승분까지 더해지면 10억, 20억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40대 동창회에서 누구는 전세금 인상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데 누구는 상가 낙찰 소식을 전하며 여유롭게 와인을 주문하는 비극,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30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주 고약한 가스라이팅이 하나 존재합니다. 30대에 아반떼 타면 무시당한다. 비즈니스 미팅 가는데 국산 소형차를 어떻게 끌고 가냐? 이 한마디에 수많은 30대 청년들이 카푸어의 길로 접어듭니다. 사람들은 차를 고를 때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따집니다. 차문을 열고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 찰나의 허영심을 위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할부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하지만 하차감은 마약과 같습니다. 딱 한두 달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하지만 석 달만 지나보세요. 그 차는 그냥 나를 출근시켜주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반면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은 60개월 동안 여러분의 목을 죄어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A는 32살에 소위 말하는 독일 3사 중형 세단을 샀습니다. 5천만 원대 중반대의 차를 샀는데 유지비와 감가상각까지 계산하면 매달 150만 원을 차에 태운 셈입니다. 10년 뒤 A의 손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가치가 바닥난 낡은 외제차 한 대와 마이너스 통장뿐입니다. 반면 친구 B는 500만 원짜리 중고 아반떼, 일명 똥차를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돈도 벌면서 왜 그리 궁상맞게 사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B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A가 차에 쏟아부을 돈 100만 원을 매달 미국 우량주나 ETF에 적립식으로 넣었습니다. 10년 뒤 B의 계좌에는 약 2억 원이라는 거금이 찍혀 있습니다. 자, 40대가 된 두 사람을 보십시오. 부동산 조정기나 급매물이 나올 때 현금 2억 원을 쥔 B는 기회를 잡을 실탄이 있습니다. 반면 A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그 기회를 구경만 해야 합니다. 30대의 똥차를 타는 건 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열차의 1등석 승차권을 미리 예매하는 행위입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견디는 평판에 대한 초연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40대에 진짜 포르쉐를 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30대에는 남들이 비웃는 똥차를 타며 그 돈으로 자산을 사모으십시오. 우리가 가난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통장이 아니라 뇌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의 도파민을 공략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뇌는 싸구려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쇼핑 정보, 자극적인 배달 음식, SNS의 좋아요 숫자, 15초짜리 짧은 영상들, 이런 것들은 노력 없이 즉각적인 보상을 줍니다. 여기에 길들여진 뇌는 고통이 따르는 저축이나 지루한 투자를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라며 합리화하는 순간 뇌는 가난에 절여지는 겁니다. 반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30대의 뇌를 스스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들은 지연된 보상에서 더 큰 도파민을 얻습니다. 명품 가방을 결제할 때가 아니라 내가 산 주식에서 배당금이 들어오고 자산이 불어나는 숫자를 볼 때 쾌락을 느낍니다. 소비보다 소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뇌과학적으로 30대는 뇌를 습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무의미한 소비와 쇼폼 시청을 끊고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것에 흥분하는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철학자 짐 론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30대 중반이 되면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20대까지는 우정으로 모든 게 용서됐지만 이제 친구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환경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회사욕, 나라욕만 하는 냉소적인 친구, 인생 뭐 있어 즐겨 라며 소비를 부추기는 친구, 재테크 공부를 하는 당신을 보며 돈도 골랐다고 비아냥거리는 친구, 이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닻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닻을 끊어내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원래 한적합니다. 동창회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더 높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 자산가들의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있다면 당신은 30대의 관계 구조 조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40대는 30대처럼 여유롭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에너지는 고갈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치솟고 부모님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하며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30대의 기반을 닦지 못한 사람은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굴욕을 견뎌야 합니다. 노후 대책커녕 오늘 하루 버티는 게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30대에 남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자산을 모은 사람은 40대에 진정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회사에 사표를 던져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품격입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초라한 것은 괜찮습니다. 아직 30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까지 초라해져서는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 속 동창들의 화려한 오마카세와 명품백 뒤에 숨겨진 카드빚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차감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조용히 부의 승차권을 쥐십시오. 30대의 10년은 남은 인생 전체의 차원을 바꿉니다. 인생이라는 긴 경기의 전반전이 끝나가는 지금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10년 뒤 더 높은 곳에서 오늘을 되돌아보며 그때 참 잘했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